안녕하세요. 이제 겨우 6월인데도 하루하루 날씨가 참 덥네요. 날이 더워 미숫가루 하나 타서 마시면서 사연을 듣다. 문득 내 얘기도 한번 써볼까 싶어 컴퓨터 앞에 앉아봤어요. 전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여자예요.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고 지금은 전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 전 남편은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다시 만나지 못할 쓰레기. 그게 바로 저의 전 남편이었죠. 어차피 다 끼리끼리라고 전에 만났던 사람. 흉봐봐야 제 흉밖엔 안 되겠지만 이곳은 익명이니 그동안 말 못했던 얘기들 속 시원히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만 하고 자란 사람이에요. 태권도, 검도, 유도 안 해본 운동이 없었고, 중학교 때부턴 배구를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체육관 다니면서 체대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고3 때 크게 다치는 바람에 목표하던 체대는 못 가고 생각도 안 했던 과에 진학했죠. 그러면서 제 인생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목표하던 체대는 못 갔지. 그렇다고 머리가 엄청 똑똑한 것도 아니지. 그러다 보니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덕에 기술 열심히 잘 배워놔서 지금까지도 그걸로 잘 먹고 살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20대 중반까지는 다른 생각 안 하고 공부만 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 연애 한 번 못하고요. 사실 운동을 했다 보니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어릴 땐 연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연애야 취직하고 자리 잡고 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취직하고 슬슬 연애를 해볼까 생각할 때쯤 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어디서 그렇게 인연을 만나는지 부럽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외롭다, 연애하고 싶다고 생각할 무렵 전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회사에서 업무 관련된 교육을 2박 3일 동안 가게 됐었는데 전 남편 역시 저처럼 교육을 받으러 온 다른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교육 받으면서 같은 조로 엮이게 됐고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었는데 교육 마지막 날 갑자기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절 알아가 보고 싶다고요. 당시 외로움에 사무쳐 있던 전 그런 남편의 표현이 반가웠어요. 그래서 따로 만나는 사람도 없고 전 남편에 대한 인상이 나쁘지 않았던 터라 별 고민 없이 연락처를 넘겨줬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 교제를 시작했고 그렇게 2년 연애한 뒤 자연스레 결혼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렇게나 책임감 없는 놈인 줄은요. 하긴 몇 번 그런 징조를 보이긴 했었네요. 저한테 입버릇처럼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난 셔터맨이 꿈이야. 셔터맨으로 사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 미칠 것 같아. 라고요. 저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뭐 저런 걸 꿈이라고 말하나 싶긴 했지만 그땐 그런 말들이 전부 농담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 말을 듣고도 결혼을 생각했던 게 지금까지도 너무 후회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성실히 회사 다니고 있었고 오죽 회사 일이 힘들면 저런 농담을 할까 이해하며 웃어 넘겼어요. 왜 우리도 맨날 농담처럼 그런 말 하잖아요. 로또만 되면 이놈의 회사 때려친다. 같은 말들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류의 가벼운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했는데 그때 했던 농담들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반년 만에 깨닫게 됐어요. 제가 남들보다 능력을 빨리 인정받은 편이라 또래 애들보다 직급이나 급여가 높은 편이었는데 그래서였는지 저 만나기 전부터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이직하고 싶다는 이유로 상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대책 없이 관뒀더라고요. 아마 제 월급으로 둘이 충분히 살 수 있으니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절 믿고요. 그러고 나선 한 회사를 진득하니 못 다니더라고요. 한 두 달 다니다 관두고
한 6개월 정도 다니다 또 관두고 어쩔 땐 한 일주일 만에 관둔 적도 있어요. 그 짓을 3년을 하더라고요. 그때 참 많이 싸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했던 탓인지 성격 자체가 남들이 무식하다고 할 만큼 우직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전 남편은 성격이 저와는 완전 반대였어요. 즉흥적이고 기분파에 책임감이라곤 전혀 없더라고요. 이해가 안 갔어요. 대체 왜 저러고 사는지 뭘 하고 싶은 건지 전에 있던 회사에 계속 남아 있었으면 벌써 거기서 팀장 자리 하나 정도는 꿰차고도 남았을 텐데 여기저기 떠돌기만 하면서 계속 불안정하게 회사를 다니는 전 남편이 답답하고 싫었어요. 화도 났고요. 내 월급 믿고 저렇게 사는 건가 싶어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었고요. 그래도 남편을 믿어보려고 했어요. 조금 기다려주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던 터라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욕심이 엄청 컸었거든요. 저희 엄마도 마음에 걸렸고요. 저야 이혼 가정에서 큰 거 별 상처도 아니었는데 엄만 옛날부터 저한테 늘 미안해했거든요. 아빠 없이 자라게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혼한다고 하면 분명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았어요.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고 본인 팔자 닮아 그렇게 됐나 보다고 자책하실 것 같았죠. 그런 엄마 때문에라도 꼭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고만 먹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저는 얼마를 벌든 사람은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 생각하는데 전 남편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본인이 일 안 해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부담을 주냐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면서요. 그렇게 답답한 시간들이 계속됐고 저도 모르게 이혼을 생각하게 될 무렵 계획에도 없던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 바람에 이혼 생각 접고 전 남편과는 다시 잘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게 됐죠. 차라리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라도 돌이켰어야 했는데 그땐 그래도 전 남편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었어요. 애까지 생긴 마당에 더는 책임감 없이 저렇게 회사 관두고 다니지 않겠지. 자기도 이제 아빠가 되니까 책임감 있게 돈 벌고 일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고 그 기대는 애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보기 좋게 무너졌어요. 애 낳고 3개월 육아 휴직 끝나고 나니 본인이 애 보겠다며 회사를 관둬버리더라고요.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었어요. 애초에 육아 휴직을 받는 게 아니었던 건지 원래는 그 당시만 해도 육아휴직이라는 게 있어도 못 쓰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했는데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배려해줘서 아주 이례적으로 육아휴직을 받았었거든요. 저의 업무 능력이 나름 괜찮았는지 애 임신하고 회사 관두려는데 거기서 절 붙잡았었어요. 육아휴직도 쓰게 해줄 테니 제발 관두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관두지 않고 육아휴직 쓰며 일 계속 하려던 게 문제였나 봐요. 정신 차릴 줄 알았던 전 남편이 자신이 애를 돌보겠다며 일을 관뒀으니까요. 그리곤 그 후론 정말 힘든 시간이 계속됐어요. 남편이 일까지 관둔 마당에 선택의 여지가 없던 전 일은 일대로 해야 했고 퇴근하고 오면 집에 또 일이 쌓여 있었어요. 전 남편은 제가 출근한 동안에 자신이 애를 돌봤으니 퇴근 후엔 제가 애를 돌보길 원했고 집안일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루 종일 애 보느라 정신이 없다며 모두 다 제가 하길 원했죠. 회사에서도 집에 와서도 마음껏 제대로 단 1시간도 쉬질 못했어요. 주말도 없었고 밤낮도 없었어요. 그래서 코피 쏟으며 일하고 육아하고 집안일 했어요. 전 남편한테 죽을 것 같다고 하소연도 여러 번 했는데 자기도 힘들다고 짜증만 내지. 달라지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엔 싸우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말해봐야 소용없는데 괜히 입 아프게 말하기 싫었어요. 가뜩이나 피곤한데 입씨름할 힘도 없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지옥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젊고 어릴 때라 버틴 거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 계속됐고 전날이 갈수록 지쳐갔어요.
매일 울며 보채는 애도 미웠고 그런 애 모른 척한 채 하루가 멀다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담배 피며 게임하는 전 남편도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결국 2년 만에 남편에게 이혼하자 그랬어요. 제발 나가서 일 좀 하라고 3살부턴 어린이집에라도 보낼 수 있다고 하니 애는 거기 보내겠다고 애 핑계 그만 대고 나가서 일하라고 얘기했고 일 안 할 거면 그만 살자고 말했어요. 더는 못 참겠어서요. 그랬더니 며칠 뒤 지방 사시던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애비한테 얘기 들었다.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너는 애까지 있는 마당에 왜 그렇게 이혼 얘기가 쉬워? 이래서 내가 이혼 가정에서 커서 별로라고 했었는데 애 생각은 안 해? 시어머니는 마치 철없는 애 보듯 절 보며 말했어요. 그리곤 이혼 얘긴 꺼내지도 말라며 아예 말도 못 꺼내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남편과 제 사이를 중재해 주셨어요. 아예 지방에 있던 집까지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오셔서는 애는 본인이 볼 테니 전 남편이나 저 둘 다 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자 했어요. 옛날 분이시긴 해도 시어머니 역시 본인 아들 잘못한 거 다 알고 계셨으니 이번에야말로 달라질 수 있다. 믿어보자 생각했죠. 진짜 미련스럽고 답답하죠? 알아요 저도. 그때 참 맹추 같았던 거. 근데 애도 있는 마당에 이혼을 한다는 게 말처럼 마냥 쉽진 않더라고요. 어느 가정에나 문제는 있는 건데 내가 너무 쉽게 가정을 포기하려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다 결심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전 남편 역시 나름 깨달은 게 있었는지 정말로 정신을 차린 건지 전과는 다르게 열심히 이력서도 내고 면접 보러 돌아다니는 것 같았고요. 근데 사람은 역시 변하지 않는다고 그거 딱 3달 가더라고요. 진짜 이력서를 내고 다니는 건 맞는지 면접을 제대로 본 게 맞는 건지 한 3달 취직하겠다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 같더니만 결국 또 어느 순간부턴가 집에 들어앉아 놀고 먹기 시작했어요. 자긴 이력서를 넣어도 안 되는 것 같다며 사업을 하겠다고 아이템을 발굴하겠다니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그 핑계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하는데 그 꼴 볼 때마다 화딱지가 나서 어디 내다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근데도 시어머니는 남편 기 너무 죽이는 거 아니라며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라 하고 친정엄마도 전 남편 편 들어주면서 일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니 참아보라고 하고 애는 하루가 다르게 크는데 애 아빠란 놈은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있고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따로 용돈도 안 받으시고 애 봐주시며 집안일까지 해주시는 마당에 남편을 쪼아대는 건 쉽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이혼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참고 사는 게 지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녁에 잠깐 약속이 있다며 저한테 일찍 퇴근하고 오라고 하셨는데 회사에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예상보다 늦게 퇴근을 했어요. 부랴부랴 집에 갔더니 집안 꼴이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애는 배고프다고 울고 있고요. 남편은 애가 울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담배 피며 컴퓨터 한다고 앉아 있었어요. 씻지도 않은 채 절 보며 배 긁으면서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는데 그 순간 머리에서 뭔가 뚝 끊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자 이런 생각밖엔 안 들더라고요. 나가? 나가긴 어딜 나가. 밖에 나가서 밥 먹게? 날 더운데 그냥 집에서 먹지? 아니, 네 집에서 나가라고. 더는 너랑 못 살겠으니까. 아, 왜 또 그래. 또 시작이네. 남편은 나가라는 저의 말에 또 시작이냐며 지겹다는 듯 반응했어요. 그러는 걸 보니 더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안방 들어가 짐을 챙겼어요. 옷장 열고 남편 옷 눈에 보이는 대로 족족 집어 꺼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또 이래?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참아주는 것도 이제 한계라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째 이게 뭐야.
하긴 말해봐야 소용도 없지. 당신이 그런다고 달라질 리가 없으니까. 나라고 안 답답하겠어? 나름 노력하는데 찾는 데가 없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사업하겠다고 했잖아. 지금 한창 아이템 구상 중이고. 사업? 그 사업은 누구 돈으로 하게? 그것도 어차피 다 내 돈 아냐? 부부 사이에 이 돈 내 돈이 어딨어? 당신 여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집에 있으면서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맨날 들어 누워 자빠져 잠이나 자고 빈둥대며 놀기밖에 더 했어? 당신이 애를 봤어? 집안일을 했어? 뭐 했어? 우리 엄마까지 와서 도와주고 있는 마당에 당신 정말 그렇게밖에 말 못해. 당신이야말로 밖에서 돈이나 벌어오지 집안일 하나도 신경 안 썼잖아. 다 우리 엄마가 했지. 그래놓고 고마워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 뭘 잘했다고 저렇게 뻔뻔한 건지 어이없고 기가 찼어요. 결혼 후 제 잘못이라고 할 만한 건 참아주고 견뎌준 거 그거 하나뿐인 것 같은데 남편은 그거에 대한 고마움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저 역시 잘한 거 하나 없다는 식으로 몰고 갔어요. 그렇게 둘이서 큰 소리 치며 싸우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더라고요. 엉망인 집안 꼴에 싸우고 있는 저희와 울고 있는 애를 보더니 왜 또 그러냐며 화를 내셨어요. 애 보는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냐고요. 더는 이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어머니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해 주신 거 아닌데 이 인간이랑은 단 하루도 더는 못 살겠네요. 죄송해요. 애 듣겠다. 원성 안 낳죠? 아이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때만큼은 애도 눈에 안 보였어요. 이렇게 살다간 내가 먼저 죽겠다. 더는 이렇게 못 산다. 이 마음 하나뿐이었어요.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니. 애 앞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 네가 좀 참으면 되는 걸 그걸 못 참아서 또 이 난리를 만드니? 왜요? 왜 저만 참아야 해요? 이 사람은 대체 하는 게 뭔데요? 왜 맨날 나만 힘들고 나만 다 참아야 하냐고요? 저 인간은 맨날 집에 들어앉아 밥이나 축 내고 저러고 사는데요. 그동안 참았던 걸 전부 터뜨리는 순간 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앞이 번쩍했어요. 그 순간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너무 갑자기 맞으니까 내가 진짜 맞은 게 맞나 순간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아픈지도 모르겠고 이게 맞나 싶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하늘 같은 서방한테 말을 그렇게 밖에 못해? 그래도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그동안 널 너무 오냐오냐 했던 거야?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 그날만큼 실감했던 적이 없어요. 전 시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한 마음 정도는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더라고요. 바보같이 그걸 뒤통수 쳐맞고 깨달았어요. 내가 너 언젠간 맞을 줄 알았다. 그러게 돈 좀 번다고 이세 떨기는. 엄마한테 혼날만 했어. 얼른 사과해. 게다가 전 남편은 옆에 서서 절 보며 꼴 좋다는 듯 이죽거렸어요. 지가 대체 뭘 잘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아주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더라고요. 그 말에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뚝 하고 전부 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내 돈으로 산 내 집에서 피땀 흘려 고생해서 번 내 돈으로 이 염치 없는 모자를 키워주고 있었구나. 지금 그만 안 두면 평생 이 꼴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나가? 더는 너 같은 놈이랑 못 살아. 어머니도 나가세요. 저 이제 이 사람이랑 그만 살 거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옷이나 옷걸이 같은 걸 남편한테 던졌어요. 너무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고 전부 다 부숴버리고 싶었어요. 뭐? 어머머, 얘 좀 봐. 너 빨리 니네 엄마 데리고 꺼져. 우리 이제 부부 아니니까 내 집에서 꺼지라고. 뭐? 너 미쳤어? 왜 이래 진짜. 적당히 해. 적당히? 적당히는 너나 했어야지. 내가 참고 또 참아줄 때 그때 정신 차렸어야지. 아니, 내 생각은 안 해? 애 생각 그렇게 하는 놈이 여직백수로 집에서 놀고 있어? 너같이 한심한 아빠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냥 나 혼자 일하면서 키우는 게 지금보단 100배 나을 거라고 알아.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못했어. 너 결혼 후 내내 나한테 빌부터 살기만 했잖아.
이 기생충만도 못한 놈아. 이게 진짜 어디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기생충이래? 이래서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니까? 이 애미애비도 모르는 년 같으니. 제가 남편을 보며 기생충이라고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흥분하며 제 뺨을 때렸어요. 시어머니한테 맞자마자 전 바로 남편의 싸다구를 때렸고요. 착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얼굴이 돌아갔어요. 엄청난 찰진음과 함께요. 더는 안 참고 산다고 말했지? 그러자 남편은 맞은 뺨이 얼얼한지 한 손으로 자기 뺨을 감싸고 멍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엄청 아팠을 거예요. 제가 과거에 배구까지 했던 터라 손님이 장난 아니거든요. 맵기도 엄청 맵고요. 너 지금 나를 쳤어? 쳤어. 니네 엄마도 나 쳤잖아. 그래서 너 때린 건데 왜? 그렇다고 나도 똑같이 니네 엄마를 칠 순 없잖아. 이게 여자라고 봐줬더니 전 남편은 맞는 순간 눈이 돌았는지 멱살을 잡고 달려들었고 전 그런 전 남편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같이 달려들었어요. 그때부턴 완전 무아지경이었어요. 멱살 잡은 남편 팔 반항 못하게 붙잡고 신나게 두들겨 패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말리고 소리쳐도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때렸어요. 남편은 그래도 본인이 남자인데 그렇게까지 맞을 줄은 몰랐는지 악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무기력하게 맞고만 있었어요. 그날만큼 과거의 운동회였던 게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렇게 이 악물고 운동했던 게 허실은 아니었는지 전혀 안 밀리더라고요. 전 남편은 얼마나 운동을 안 했는지 완전 물몸이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완전히 압도할 정도였죠. 그렇게 실컷 때리고 나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전 남편한테 말했어요. 어디서 잽도 안 되는 게 더 맞기 싫으면 니네 엄마 데리고 꺼져 당장. 제 말에 전 남편은 저의 기세에 눌렸는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그제야 사태를 제대로 인식한 것 같았어요. 제가 진심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려. 자기 진심이야? 진짜로 나랑 이혼할 거야?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전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전 그런 전 남편에게 누구보다 진심이라고 대답했고요. 오늘 이렇게 때린 거 고소를 하던 뭘 하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대신 이혼은 꼭 할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얘기했어요. 내일 당장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두 말 말고 사인하라고요. 애도 내가 키울 거니까 어설프게 머리 쓰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가진 재산 단 한 푼도 못 주니까 꿈도 꾸지 말라고 했고요. 그거 납득 안 돼서 법정 싸움하게 되면 어디 한번 해보자고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 맞는 거 말리지도 못하고 옆에서 놀라 서 있던 시어머니가 남편 팔을 부축하며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너 같은 거 며느리로 싫다. 오늘일 내가 어디 가만 두나 봐라. 일단 가자. 아들, 짐 챙겨.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저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서로 갈 때까지 가보자고요. 한창 지르고 나니 속에선 심장이 콩닥거리고 두 다리가 떨리는 것 같은데도 끝까지 티 안 내고 한마디도 안 지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저 째려보면서 급하게 남편 집 몇 가지 챙겨서 남편이랑 집을 나갔고요. 남편은 어머니랑 같이 집을 나서면서도 진심이냐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둘이 그러고 집을 나가니 큰 폭풍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집문 닫히는 소리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곤 아무것도 모른 채 겁먹고 울고 있는 애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속이 시원하면서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애한테도 너무 미안했고요. 어린 나이에 애한테 못 볼 꼴 보인 것 같아서요. 내가 너무 부족한 엄마라 더욱 미안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하는 저 때문에 엄마가 아이 돌봐주기 위해서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고요. 혹시나 남편 때렸던 게 문제될까 싶어 싸운 다음날 병원 가서 진단서도 떼놨어요. 그 후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나
재산 한 푼도 안 넘겨줄 방법이 없는지 상담했는데 변호사 말이 한 푼도 안 주는 건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가게의 경제 상황에 기여한 바가 없어도 영으로 인정되진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혼의 책임이 전 남편에게 있는 게 분명하니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만 직장이 있으니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했고요. 마음 같아선 친권도 포기시키고 싶었는데 변호사가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 스스로가 친권을 포기할 수도 없고 법원에서도 그걸 인정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관련된 부분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만에 이혼이 결정됐죠. 다행히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저에게 크다는 게 인정돼서 분할 비율이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됐어요. 남편이 따로 가사나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도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된 것 같아요. 게다가 위자료도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결정돼서 전 남편이 건져간 돈은 거의 없었어요. 아이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갖게 됐고 전 남편은 저에게 양육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정말 사람도 아니었던 건지 양육비 못 주겠다며 자기가 먼저 친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참 한심한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전 남편의 요구는 당연히 기각됐어요. 규정에 따라 상실 선고를 받거나 박탈당하는 방법 외엔 부모 스스로가 원한다고 친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그리고 친권 포기를 한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친권 포기가 인정된다고 해도 양육비는 주는 게 맞대요. 무식한 전 남편은 그걸 모르고 애까지 포기하려고 했지만요. 그렇게 전 긴 이혼 소송 끝에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고 그 후로 몇 년간 아무도 안 만나고 애 키우며 혼자 지내다가 3년 전 지금 남편 만나 재혼했어요. 애까지 있는 마당에 재혼해도 괜찮을까? 애가 싫어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것도 많고 걱정도 많았는데 무슨 복인지 애가 남편을 아빠처럼 잘 따르더라고요. 엄마로서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고, 내가 엄마 아빠 역할 둘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애한테는 아빠라는 빈자리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을 아빠라 부르며 잘 따르는 거 보면 가끔씩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어요. 나의 이기심으로 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서요. 그래도 좋은 남편, 좋은 시댁 만나서 다행인 게 다들 저나 우리 아이를 가족으로 잘 받아들여 주셨어요. 혹시라도 본인들 핏줄 아니라고 저 모르는 데서의 구박이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애가 시부모님 좋다고 잘 따르는 거 보면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잘 해주셨는지 주말이면 할머니네 놀러 가자고 조를 정도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우리의 진짜 친자식처럼, 아니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아빠 노릇 잘해주고 있어요. 하루하루 아빠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며 혹시라도 애 마음에 상처 줄까봐 저보다 더 조심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나중에라도 둘째 가지면 애가 서운해할 수 있다며 말도 안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정관수술도 한 사람이에요. 정말 전 남편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다정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죠. 왜 이제야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후회가 들 만큼요. 그리고 전 남편은 딱히 듣고 있는 소식은 없어요.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요. 이혼 후 지금까지 양육비 한번 제대로 보내준 적 없고 그래서인지 애 보고 싶다고 연락도 따로 안 하더라고요. 애 보고 싶다고 연락하면 제가 양육비라도 달라고 할 것 같았는지 이혼 후 애 한 번을 안 보러 왔어요. 애한테 따로 연락 한 통 한 적 없었고요. 애는 그래도 아빠 소식 가끔 궁금해하는 눈치인데 애한테는 참 두고두고 미안해요. 그런 못난 놈이 애 아빠라서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전 남편한테는 연락할 생각 없어요. 그깟 양육비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 핑계로 다시 연락 주고받고
살 생각도 마음도 없거든요. 그만큼 다신 얽히고 싶지 않고요. 그냥 앞으로도 내 새끼, 내 남편이랑 과거 생각 안 하고 미래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쓰다 보니 예상보다 글이 길어졌는데 사연 들으시는 분들 모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 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